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파트 1, 5장 트렌드 시장의 흐름을 읽어라입니다. 자, 사실 트렌드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물론 여태까지 했던 트레이딩이랄지 탑다운 사실 전문 용어죠.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탑다운이나 버텀업은 유추를 할 수는 있겠죠. 아,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근데 트렌드는 워낙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걔는 트렌드를 몰라, 이런 말 많이 쓰죠. 트렌드를 모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는 게 좋죠. 그래서 특히 어떤 연예인들이나 연예 방송 프로그램, 드라마, 어떤 예능 프로그램 봤을 때, 이거 PD가 누구야? 얘는 트렌드, 요즘 트렌드가 아닌데? 이런 말 많이 쓰고, 또, 옷 같은 거, 이제 트렌드가 잘 따라가네, 트렌드를. 자,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트렌드가 바로 어떤 시장의 유행, 경향, 이런 뜻입니다. 패션 트렌드. 패션의 유행을 쫓아가는 패션 트렌드가 무엇인가요?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또는 요즘 방송 트렌드가 무엇인가요? 조금 지나긴 했지만 먹방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먹방. 그래서 먹는 프로그램들, 요리 프로그램. 그래서 원래 올리브 TV에서 이렇게 좀 요리사들이 나오는 프로가 처음에는 그렇게 좀 매니아들만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냉장고를 부탁해랄지, 거기서 사실 대박이 터졌죠. 냉장고를 부탁해, JTBC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되면서 각 셰프들이 또 유명 셰프로 한 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러면서 공중파까지도 백종원 씨랄지 최연석 씨랄지 이런 분들은 공중파에도 나오고, 그래서 요리 프로그램, 먹방 프로그램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방송의 대세였었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먹는 것들을 보여줬던 게 뭔가요? 바로 나영석 PD죠. 그래서 나영석 PD가 뭘 보여줬죠? 삼시세끼에서 연예인들이, 특히 이서진 씨나 또는 저쪽 어촌 갔을 땐 누구였죠? 차인표 씨나 유해진 씨, 이런 분들이 편하게 그냥 삼시세끼를 즐기는. 가장 최근에는 윤식당이라고 윤여정 씨와 신구 씨 이런 분들이, 이서진 씨 나와서 어디 지중해의 작은 섬에 가서 한식당을 열어서 외국인들한테 그런 걸 판매하는, 이런 게 다 요리 프로그램, 먹방 프로그램이 트렌드이기 때문인 거예요. 요즘 사회가 혼밥도 많이 즐기고 또 요리도 직접 많이 해먹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방송 프로그램도 그런 걸 해주는 거죠.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예전에는 얼마나 맛있게요? 이런 요리사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한 명 나오고 옆에 연예인 둘이 서서 요리해주는 거 강습을 했죠. 왜? 그때는 가정주부들이 이제 집에서 그거 보고 요리 따라하는 그런 것들. 근데 요즘은 그냥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고 힐링 같은 거 하라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꼭 따라해라의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그게 바로 방송의 트렌드다. 마찬가지로 패션 트렌드. 미니스커트가 요즘 트렌드냐? 요즘 아니죠. 그런데 미니스커트도 사실 1960년대 굉장히 핫한 트렌드였던 거죠. 유럽에서 시작한 미니스커트가 우리나라에도 넘어왔었죠. 그래서 윤복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미니스커트 우리나라에서 처음 입었다고 기사에도 나오고, 또 청바지 굉장히 트렌드였죠. 70년대, 80년대 청바지 세대들, 청바지가 굉장히 트렌드였고, 또 힙합 패션, 요즘 젊은이들 힙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힙합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것도 역시 트렌드예요. 시장의 흐름이 요즘 그런 거구나.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요? 바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 2년 전쯤인가요? 허니버터칩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니버터칩이 유행을 하고 나서 애널리스트가 좀 얘기하고 주식시장에서도 알려지고, 그래서 크라운제가라는 회사를 샀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전부터, 주식이 오르기 전부터 굉장히 핫했죠. 어디서? SNS에서. 그 당시에 SNS에서 나 이거 먹었어. 굉장히 사진 많이 올렸고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그 중고 매매하는 사이트 있죠. 그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바로 그 과자를, 허니버터칩을 한 봉지에 정가에 2배씩 팔고, 뭐 5개에 정가에 2배씩 팔고, 이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과자를. 그게 너무나 핫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핫한 상품을 먼저 안 사람은 누구보다 빨리 알면 돼요? 애널리스트보다, 또는 다른 투자자보다 빨리 알아서, 이거 크라운제가 아니죠. 처음엔 뭐죠? 이거 해태제가 그 당시 상장 안 됐을 때예요. 해태제가의 대주주가 누구지? 크라운제가 사야겠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입니다. 물론 파트 2에서 이세무사의 8테크 중에 마지막 8번째, 즉 16장이죠. 16장에 이세무사의 8테크 중에 하나인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은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죠. 사실 파트 1 5장 트렌드, 시장의 흐름을 읽어라 해서 트렌드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저도 영어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됐어. 근데 아마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뜻 1, 뜻 2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뜻 3, 4, 5까지. 영어 공부가 어려운 게 그거죠. 뜻이 딱 하나면 좋은데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만 있죠. 그런데 트렌드의 의미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유행, 경향, 그게 첫 번째 뜻이라면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바로 주식시장에서 트렌드는 어떻게 쓰입니까?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속성,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성, 이게 바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원래 트렌드가 물의 흐름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유행도 이렇게 흘러가고, 자, 유행을 뭐라 그러죠? 유행 흘러간다 그러죠. 유행이 흘러갑니다. 물결처럼. 마찬가지로 주식도 흘러갑니다. 물결처럼. 여기 물결 있네요. 물결처럼 유행도 흘러가고 주식도 흘러가고. 복고풍이란 말 있죠? 예전에 유행이었는데 그 유행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면 그게 복고풍이잖아요. 그게 복고풍. 주식도 떨어질 때 하락 추세, 올라가면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상승 추세. 물결처럼. 그래서 트렌드는 우리가 해석을 정확히 2가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테마주 매매 또는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을 할 때는 시장의 유행을 알면 좋구나. 시장의 유행이란 뜻. 또 하나는 주식 시장 내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얘기할 때 그 트렌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추세 분석. 추세 분석. 자, 유행을 말할 때 트렌드는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주식시장에서 말할 때는 추세 분석,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 좀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래서 상승 추세는 뭡니까? 상승 추세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짧게 보면 이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맞죠? 왜? 추세라는 건 기간을 특정해서 말을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다 또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다 라고 기간을 말해야죠. 당연히 정확하게 말하려면. 나란 인간 기회의 불평등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어. 지금 나는 단기적으로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 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거야.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상승 추세야.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야. 단기, 중기, 장기는 추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매수해야 돼요? 딱 하고 맞아 떨어질 때. 단기도 상승, 중기도 상승, 장기도 상승이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어쨌든 기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인데
장기적으로는 상승이야. 그 반대도 성립하겠죠? 단기적으로는 상승인데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야. 그 말도 맞겠죠. 어쨌든 기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도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로 추세를 말할 때는 이 기간에 의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단기일 때든 장기일 때든 구분이 확실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이거 상승 추세야 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딱 보고 이게 무슨 상승 추세야? 하락 추세지. 다른 누가 보고 이게 무슨 상승이야? 이게 무슨 하락이야? 이건 추세가 없어. 추세가 없는 걸 뭐 박스권이라고도 하고 또는 비추세라고도 합니다. 누가 보면 상승 추세, 누가 보면 하락 추세, 누가 보면 비추세. 그건 추세가 아니죠. 그럼 그냥 그건 진짜 비추세가 맞아요. 왜? 상승 추세는 누가 봐도 상승 추세이어야만 해요. 그게 아니면 나만의 상승 추세면 안 되죠. 주식이 뭐라 그랬죠? 수요와 공급. 상승 추세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상승 추세를 다른 투자자들도 추세 매매자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모두가 상승 추세라고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나도 들어가야지. 누가 보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거는 사실 매수 포인트를 잡기는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누가 봐도 상승 추세인지 누가 봐도 하락 추세인지 명확한 종목이 좋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명확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도법으로 선을 그릴 필요 없이 선을 그리지 않고 야,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상승 추세야?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배열이면서 그냥 정배열은 아니고 정배열이면서 이평선이 상승하고 있을 때 이평선의 각도가 상승. 자, 정배열은 뭡니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기 짧은 거 5일선이 21선 위에 있고 21선이 61선 위에 있고 61선이 121선 위에 있고 121선이 200일선 위에 있고 그게 바로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배열이 정확한 그 순서대로 돼 있는 걸 정배열이라고 해요. 근데 그 순서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고요. 순서를 지키면서 바로 이평선이 각도가 올라가야지.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요러면서 주가가 딱 위에 있다? 이게 바로 정배열이죠. 이게 정배열. 완전 정배열이고 이게 바로 상승 추세다. 왜? 요 주가가 점점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쭉 하고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평선을 보고 이평선이 정배열이고 이평선의 각도가 우상향하는 거. 그게 바로 상승 추세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야, 나 어려운데 나 이평선 뭔지 모르는데 나 정배열 뭔지 모르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예를 들어 한 달의 추세를 보고 싶다. 한 달 전 주가가 오늘의 주가보다 더 작으면, 즉 오늘의 주가가 더 커졌으면 정배열이죠. 한 달 동안은. 왜? 한 달 동안 상승 추세죠. 왜? 추세가 뭐라 그랬어요? 상승 추세.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올라갔잖아요. 한 달 전 주가가 오늘의 주가보다 낮게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자, 물론 야, 너 어디서 약을 팔어? 어디 뭐 그렇게 간다는 게 어딨어? 이게 지금 이 방송이 뭡니까?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제 나름대로 그래도 좀 약간 쉽게 썼다고 생각한 책에 대해서 이 책의 독자분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파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도 많이 주시고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책에 대한 부연 강의인데 당연히 책보다 쉽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어렵게 한다면 끝도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만 5시간 할 수 있어요. 5시간. 하지만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책보다 좀 더 쉬운 기초는 없나요? 이게 기초예요. 이평선으로 먼저 봐라.
이평선은 정배열 상태, 그리고 이평선의 각도가 우상향! 그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추세를 잡는 방법이고, 두 번째 상승 추세를 잡는 방법은 바로 기준일을 정해서 한 달 전 주가보다 오늘 주가가 올라갔어? 야, 한 달 동안 상승 추세네? 1년 전 주가와 오늘의 주가를 비교해서 1년 전보다 오늘 주가가 올라갔어? 1년 동안 상승 추세네? 라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상승 추세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상승 추세를. 그러면 제 그 파트 1의 8T는 다 그래요. 타입을 알아라. 타입을 알아서 어떻게 할 건데? 타입에 맞는 투자 전략. 탑다운 좋아. 탑다운 알아서 뭐 어떻게 할 건데? 탑다운에 맞는 투자 전략. 트레이딩 그래. 가격 매매 알겠어.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가격 매매 전략. 트렌드 알겠어. 상승 추세 알겠어.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상승 추세 전략을 위해서 상승 추세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실전 투자 전략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상승률 분석, 피라미딩 매매 기법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전에 하락 추세와 비추세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상승 추세만 하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야, 왜 상승 추세만 설명하고 넘어가? 하락 추세 칠판에 계속 있는데 말 안 하니까 또 궁금하잖아. 쉽게 해준다며. 저 단어는 해줘야지. 해줄게. 하락 추세는 뭐냐면 상승 추세가 우상향. 오른쪽이잖아. 우상향. 그러면 하락 추세는 우하향. 그게 하락 추세예요. 우하향. 주가가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 상승 추세의 반대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상승 추세입니다. 1번 상승. 하락은 이렇게 가는 게 2번 하락 추세. 비추세는 뭘까? 비추세. 추세가 없어. 추세가 없어. 그럼 이 둘 중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세 번째는 뭐야? 올라갔다 내려가고 3번. 자, 그린 김에 지지선, 저항선 개념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는 습관적으로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선을 여기 그리고 여기 그렸어요. 뭐 제가 연습하고 그린 것도 아니고 제 강연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제 팟빵 공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원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의할 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그냥 지금 즉석에서 그린 거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아래에다 그리고 위에다 그렸어요. 여긴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여기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아래에다? 위에다? 위, 아래. 위, 아래. 정답은 바로 위, 아래 다예요, 다. 자, 위에도 그리고, 아래도 그리고. 아, 제가 춤을 추면 진짜, 제 팬클럽 생길까봐 춤을 안 췄습니다. 위, 아래. 노래만 부른 거예요. 자, 1번. 상승 추세는 아래에다 그렸죠, 선을. 2번. 하락 추세는 위에다 그렸죠. 3번. 비추세, 박스권은 위, 아래 다 그렸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지지선을 의미합니다. 지지가 아니고 지지선. 2번 위에다 그린 건 뭘까요? 저항선을 의미합니다. 저항선. 3번 위, 아래는 뭘까요? 아래가 지지고 위가 저항이죠. 자, 지지선은 뭘까요? 지지선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도 위기는 있습니다. 그죠? 상승 추세의 위기. 이거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때 바로 딱 버텨주는 그 선, 그 지점, 지지. 그래서 바로 이게 지지선입니다. 지지를 해준다. 저항은 뭘까요? 하락 추세 중에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하락인데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부딪혀. 어디에서? 바로 저항선에서. 막 누르는 저항의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항선입니다. 저항선. 그럼 박스권에서는 밑에서 지지해주고 위에서 저항받고 지지해주고 저항받고 지지선과 저항선이 두 개가 다 있죠. 그게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제 강의는 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게 뭔데? 뭔지까지 알아야지. 뭔지까지. 안 그러면 지지선 저항선만 설명하고 끝나면 제가 소위 말하는 마바라죠. 마바라.
혼자 떠들고 남는 거 하나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지선은 상승 추세에서 매수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매수 포인트. 이 추세는 진짜 좋은데 매수 타임을 놓쳤어요. 그러면 좀 기다려보면 밀릴 때가 있겠죠. 매수를 하라는 얘기죠. 매수. 지지선에서 반등 받고 올라간다는 믿음 하에. 반면에 저항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어. 근데 느낌이 이게 하락 추세예요. 그러면 반등 줄 때 팔아야 돼요. 결국은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지니까. 3번은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거 모르면은 응용력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쉬워요? 이게 제일 쉽죠? 쉬운 거 같죠? 근데 어려워요. 제일 쉬운 건 사실 이거예요. 1번이 제일 쉽고 수익을 내기 제일 쉬운 건 1번이에요. 그럼 수익을 내기 제일 어려운 건 뭘까요? 이거 줄 거 아니에요. 이거 수익 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은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차트를 딱 봐서 우하향이면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왜? 아니 어디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 추세의 종목은 매매를 하지 마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할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비추세, 상승추세. 근데 보기에는 비추세가 쉬워 보이잖아요. 매번 수익 나. 여기서 사서 팔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위아래 반복하면 어느 날 부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함정이 있죠. 함정. 어떤 함정일까요? 자, 함정은 뭐냐면 바로 비추세를 반복하다가 영원히 반복하지 않는다는 데 있죠. 반복하다가 그나마 올라가면 좋아요. 올라가면 그나마 여기서 팔았을 거 아니에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는데 올라가면 난 이거 없잖아요. 그러면 배 아프죠. 물론 엄청 배 아픕니다. 이거 안 팔았으면 대박인데. 하지만 그 전에 샀다 팔았다 몇 번 먹었으니까 너무 배 아파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에서 너무 배 아파하는 것도 사실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 스트레스 받고 또 남들도 먹어야죠. 나만 먹나요? 난 여기서 몇 번 먹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누군가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거보다 무서운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이러면 소위 말로 박살나는 거죠. 왜? 샀다 팔아서 100원 먹고 샀다 팔아서 100원 먹고 샀다 팔아서 100원 먹고 300원 먹었죠? 근데 여기서 샀는데 1,000원 손해보잖아요. 주당. 한 주당 100원 먹고 100원 먹고 100원 먹고 300만 원 벌었는데 한 주당 1,000원. 1,000만 원 손해보잖아요. 한 방에. 그래서 비추세 매매를 하려거든 손절매를 잘해야 돼. 손절. 그런데 손절매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추세 매매는 요 박스의 고점을 뚫을 때, 박스의 저점을 뚫을 때 자기만의 대응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상승 추세는 어떤데? 역시 상승 추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손절매가 중요해요. 왜? 상승 추세는 사실 아무 데서나 사도 돼요. 아무 데서나. 아무 데서나 사도 다 이익이잖아요. 그나마 비추세는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본전이잖아요. 근데 상승 추세는 아무 데서나 사도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리스크가 딱 한 번 있죠. 언제? 죽을 때까지 가나요? 이게 죽을 때까지 아니죠. 언젠가는 꺾일 거 아니에요. 그 언젠가는 여기야. 그 언젠가는 여기야. 근데 나는 여기서 아무 데서나 사도 되는데 누구는 안 돼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안 되죠. 어디서나 샀어도 추세 꺾인 거 보고 팔면은 여기서 어디서 샀어도 여기 팔아도 얘네는 다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요 마지막 꺾이기 전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당분간은 돌아오지 않을 다리를 걷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사람들도 손절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상승 추세가 그나마 수익을 가장 내기 쉽다 그랬을까요?
이런 거죠. 그냥 사놓으면 돼. 사놓으면 어쨌든 꼭지치기 전까지는 계속 샀다 팔았다 안 해도 되고 또 한 번 딱 꼭지치고 있을 때 눈치껏 나오면 돼요. 그래서 상승 추세 종목은 수익 내락률이 가장 높아요. 비추세는 어때요? 비추세는 말이 샀다 팔았다지 제대로 샀다 팔았다 못하면 그냥 본전이잖아, 본전. 그러다가 심지어 박살 날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어쨌든 뭐 어디서 샀어도 남잖아요. 그래서 상승 추세의 종목이 수익내기 가장 좋은 거고, 하락 추세는 매수하면 안 되고, 비추세는 좀 매매에 자신 있는, 손절매에 자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 전략은 바로 상승 추세의 실전 투자 전략이에요. 상승 추세인 종목들 어떻게 할 것인데, 너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여기 지금 상승률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뭔지 어려우면 일간 상승률을 높은 종목을 보면 오늘 하루 동안 이 종목 추세가 좋았네. 또 월간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찾아보면 이거 한 달 동안 추세가 좋았네. 연간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보면 1년 동안 추세가 굉장히 좋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승률 분석. 피라미딩 매매 기법은 뭘까요? 피라미딩이 뭐냐면 쌓고 쌓고 또 쌓고. 우리가 피라미드를 쌓을 때 뭐 이렇게 쌓잖아요. 피라미드를 도를 이렇게 쌓겠죠. 그러면 쌓고 쌓는 게 바로 피라미드잖아요. 무슨 피라미딩 회사는 위에 1명 있고 10명 있고 100명 있고 1000명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우리가 실제 피라미드의 원리를 생각하면 바닥에 뭘 하나 쌓고 또 거기 쌓고 계속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바로 피라미딩 매매 기법은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 매매를. 자,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여기서 샀어요. 뭐 한 이쯤에 샀다고 쳐봐요. 와, 올라가네. 전고점 뚫고 또 사. 두 번 샀죠? 오, 이거 올라가다 또 조정받아. 아씨, 이거 왜 끝났나 하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사. 우와, 올라가네. 올라가면서 사는 게 바로 피라미딩 매매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그 무서운데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어떤 매매를 할까요? 바로 물타기를 하고 있죠. 물타기는 뭔가요? 10,000원의 주식을 샀는데 9,000원이 됐네요. 10,000원에 100주를 샀는데 9,000원이 되면 100주를 또 삽니다. 8,000원이 됐네요. 100주를 또 삽니다. 이게 물타기예요. 자, 물타기는 어떻게 해야지 수익이 날까요? 바로 주가가 반등하고 올라가야지 수익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10,000원, 9,000원, 8,000원 갔던 게 7,000원, 6,000원, 5,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 2,000원 없어져 막.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그래서 물타기는 사실 좋은 기법이 아닙니다. 물타기는 좋은 기법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카지노에 가면 뭐 블랙잭, 바카라 이런 여러 가지 게임들 중에 바카라를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도박성이 가장 강한 도박이 바카라거든요. 바카라는 플레이어나 뱅커에 한 군데 걸어서 맞추면 2배 받는 거. 소위 말하는 홀짝 게임이죠. 그러면 홀짝 게임에 걸었어요, 내가. 처음에 10,000원을 걸었어요. 맞추면 10,000원 벌죠? 틀리면 10,000원 잃죠? 틀렸다고 봅시다. 홀 10,000원 잃었네요. 10,000원 잃었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20,000원 가서 맞추면 10,000원 따는 거니까 두 번째 또 홀 20,000원 또 잃었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 40,000원? 40,000원 홀 또 잃었어. 80,000원 홀, 160,000원 홀, 320,000원 홀, 64만원 홀, 128만원 홀, 256만원 홀, 512만원 홀, 1000 얼마입니까? 1024만원 홀. 10번 틀리면 10,000원 잃었던 게 아니고 최종 금액이 1,000만원이니까 그 전까지 합쳐갖고 한 2,000만원 잃었어요. 10,000원으로 시작한 도박이 2,000만원을 잃게 되는 게 바로 2배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10,000원 떨어졌어? 100주! 8,000원, 100주! 7,000원, 100주! 6,000원, 100주! 그러다가 올인. 왜? 이 회사는 상장 폐지됐으니까.
아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주가가 떨어졌다고 무슨 상장 폐지 되나요? 아니, 그러면 오르는 종목이 상장 폐지 됩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종목들 중에, 예를 들어 전체 2,000 종목 중에 1,000 종목이 오르고 1,000 종목이 떨어졌다. 그러면 오른 1,000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나요? 떨어진 1,000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죠. 그 중에 있죠. 왜? 상장 폐지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우량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적자 전환. 다음에는 흑자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적자 전환. 그 다음에도 적자 전환. 적자 전환이 아니죠. 적자 지속, 적자 지속, 적자 지속. 관리 종목, 상장 폐지. 5년도 안 걸리죠.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가버리는, 한 방에 아웃되는 확률이 바로 떨어지는 종목에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 하는 거.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게 시장 아웃이잖아요. 시장 아웃 확실히 되고 싶으면 상장 폐지 종목 사면 돼요. 상장 폐지 종목은 무조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10,000원짜리가 9,000원, 8,000원, 7,000원, 6,000원, 5,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 그렇게 가는 게 바로 휴지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는 종목에 물타기 안 하면 되죠. 한 번 매수 잘못한 거 인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요? 바로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아니야, 이거 매수 단가를 낮추면 다시 기회는 올 거야. 아니야, 이거 더 떨어지는 게 말이 돼, 이게? 그런 생각이죠. 하지만 상상도 못하는 상상 그 이상의 것이 벌어지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아무도 믿지 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무도 믿지 마라. 이 아무도에서 아무도는 사람만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못 믿는데 주식을 믿겠어요? 세상 어느 주식을 믿어요? 저는 삼성전자도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은 물타기 하지 말고, 아, 내가 매수를 잘못했구나. 인정을 하면 됩니다.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요. 나는 못생겼구나. 아저씨가 다 됐구나. 인정을 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요. 인정을 하는 순간. 내가 매수 10,000원에 잘못했네? 그럼 요것만 손절치면 되잖아. 왜 굳이 떨어지는 걸 계속 사? 이게 바로 물타기는 그럼 물타기는 뭘까요? 물타기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거죠. 웨이브 되나요? 웨이브? 그러면 불타기는 뭘까요? 불타기. 물이 아래로 흐르죠? 불은 솟아나잖아요. 불은 위로. 그래서 피라미딩 기법, 이건 다른 말로 불타기라고도 해요. 올라가는 걸 막 쌓아서 매수해라. 피라미딩. 또 불처럼 활활 타오를 때 더 사라. 불타기.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말 하지만 물타기는 안 되는데 불타기 좀 되나요? 아마 우리나라 일반 투자자들 10명 중에 9명은 손실받겠죠. 10명 중에 9명은 물타기 합니다. 불타기 거의 안 하겠죠. 10명 중에 1명 불타기 할까요? 아마 이익 나는 투자자는 10명 중에 1명일 거예요. 자, 불타기를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불타기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까지 파트 1, 5장 트렌드, 시장의 흐름을 읽어라.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